제가 삼정 회계법인을 퇴사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살았는데 지금은 잠시 백수인 미스터 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이라는 것을 하려면 기존의 직장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퇴사라고 하는데, 제가 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좀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머릿속엔 있죠. 일단 회계법인이라는 곳은 결국 계속 이 조직에서 다닌다라는 건 파트너라는 것을, 자리를 목표로 두고 다녀야 되는데, 일단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파트너가 되어야 되고 계속 다닌다면, 왜냐면 연차도 쌓이고 나이도 차기 때문에 파트너가 되어야 될 것이고, 파트너 된 이후에도 단순히 셀러리 파트너가 아닌 지분을 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에쿼티 파트너까지 내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파트너도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확정적인 미래는 없는 거니까, 파트너가 된 이후에도 에쿼티 파트너 역시 확정적이진 않고 더 어렵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삼정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저한테 기회를 되게 많이 줬고 인정을 많이 해준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존버하면 셀러리 파트너는 도전해봄직도 하다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했습니다. 근데 뭐 퇴사한 마당에 뭐 그렇게 말하면 퇴사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분위기나 내가 느꼈던 그런 체감했던 그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앞으로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매니저 2년차 때 그만뒀는데, 매니저 2년차, 3년차, 시니어 매니저 3년, 디렉터 3년 하고 나면 이제 8년을 다니고 나서야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8년 동안 또 많은 야근, 많은 업무,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제가 견뎌내기도 조금 힘들 거고 솔직히. 그럼 이제 8년을 더 버텨서 파트너가 되느냐 라는 걸 생각했을 때 너무 강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삼정회계법인을 다니면서 겪었던 최근 4년을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제가 제 위에 이제 뭐 인차지, 서브 인차지 다 퇴사해서 그런 상황에 어떠한 인게이지먼트를 글로벌 펌에서 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삼정 KPMG에 다녔었기 때문에 KPMG 코쟁이 양반들이 감리를 했던 거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쉽지 않아 솔직히. 근데 퇴사를 해서 이제 제 위에 사람이 없을 때 이사님이랑 저랑 둘이 대응을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3년 전에는 제가 의견 거절이라는 것이 나가게 되는 필드에 매출 담당자였거든요. 근데 그 매출의 실제성이 의견 거절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 취하고 조서를 쓰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요구가 되는 뭐 책임 등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그 의견 거절이 나갔던 회사에 대한 재감사 업무를 했는데, 3개년치 매출 증빙을 거의 다 봤어요. 힘들었어요. 1년 내내 했었고, 물론 이 회사 말고도 기존의 다른 회사들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회사에 감리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 감리도 이제 인감원 감리가 이제 샘플링을 돌려가지고 걸리는 감리가 있고 신고가 들어와서 표적 감리가 있고 한데 저는 첫 번째 감리긴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이 갑이에요, 솔직히. 결과는 이거였어. 금감원에서 생각하기엔 이 회계 처리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권고사항이다. 근데 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밀 감리로 넘어가겠다. 근데 말이 그런 식의 유한 표현이지만 사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계 처리 받아들여.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너네 제대로 파볼래. 이렇게 말하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가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절차도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최근 4년을 그런 식으로 남들이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이슈를 겪으면서 보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번아웃도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는 이제 손가락 치료하느라도 좀 바빴는데 그거랑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4년 연속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되게 무난한 해였거든요. 올해 무난한 해다 보니까 이런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무난한 상황을 오니까 이게 마음적으로 여유가 조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유가 왔을 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여기서 나는 지금 이미 매니저인데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고 하면은 내 나이와 연차를 고려했을 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버티느냐 아니면 옮기느냐, 정말 선택의 기로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옮기는 걸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버틸 자신도 없기도 했고 조금 힘들기도 했고 번아웃이 오기도 했고 제 삶 자체에 조금 어느 정도의 충격을 통해서 뭔가 도움닫게 할 만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그런 미래가 좀 떠오르는 거예요. 미래는 나중에 언젠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자문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하도급 없는 컨설팅 펌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기술이 필요한 거야. 저는 회계사 자격증을 딴 순간부터 회계사로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감사를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감사를 계속 해왔고 회계사가 하는 업무는 크게 3개인데 감사랑 텍스랑 딜인데 텍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업한 선배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회계법인에서 재직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텍스 수준은 개인 단위로 나중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업을 해서 맞이하게 되는 텍스는 좀 독학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건 나중에 가서 생각하고 딜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와 연차에서 트랜스퍼를 노린다고 해도 어렵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그런 꿈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든 IB라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IB에 가려면 감사본부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IPO예요. IPO에서 경험을 좀 쌓고 싶었고, 그리고 요즘 핫하기도 하고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 성격을 고려했을 때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거부감 없고 네트워크,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저랑 맞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IB에 꼭 가고 싶었고, 만약에 IB에 가서 저의
성격과 적성이 또 맞는다고 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IB 쪽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고,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잖아요. 싹스 때문에 갈려가지고 퇴사한 것 같다. 그 이유 때문에 퇴사한 것 같진 않고, 솔직히 말해서 트리거는 있죠. 그 싹스 업무 자체가 트리거는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한 번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해보면 어느 정도 이런 업무구나, 이런 제도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될걸? 계속 하고 싶진 않더라고. 근데 요즘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도가 바뀌고 있는 요즘에 내년에 이제 1천억 원 이상의 상장사들은 다 싹스가 검토해서 감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용역이 되게 많은 거야. 이 싹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싹스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감사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내년이었는데 1년 유예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런 업무만 엄청 하는 거야. 근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었고, 되게 이게 현업과 재무팀이 어느 정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재무팀의 힘이 조금 더 세면 이 제도 자체가 유용하게 적용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무팀이 이제 백오피스 역할만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현업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다 SAP ERP를 쓰는데, 이 ERP의 성격과 이 제도는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대에 역행하는 느낌도 조금 들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조금 쏠리다 보니까 하고 싶더라고. 더 다른 일을. 이건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퇴사한 이유는 싹스 때문에 갈려서 퇴사한 건 아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최근 4년간 너무 힘들었고, 거기서 번아웃이 왔고, 그리고 제가 지금 증권사 IB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증권사 IB로 이직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나이가 거의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올해 면접을 여기저기 봤는데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니면 선택하지 못하는 곳을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이외에 다른 인더스트리의 재무팀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로컬 회계법인 간다거나 하는 거는 내가 이미 회계사로서 커리어를 어느 정도 쌓았기 때문에 언제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사 IB는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면접을 볼 때도 물어봤고, 왜 이제, 그리고 이만큼 경력을 쌓았으면 이후에 더 회계법인에서 시니어 매니저로서 뭐 디렉터로서 파트너로서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냐, 왜 이제 왔냐. 근데 요는 그거예요. 증권사에서도 얘기했고, 면접 볼 때도 실제로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연차는 3에서 4년 차다. 저는 그 시점을 넘어서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좀 투자라는 것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IPO, 향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PE나 아니면 VC 업무도 좀 경험을 쌓아보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젊다라고 생각되고, 젊은 나이에 워라밸을 찾기에는, 그러니까 내 나이에 아직 워라밸을 찾기에는 내가 너무 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로컬을 선택하고 싶진 않고, 증권사 IPO 되게 업무 강도가 높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회계법인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올해 부단히 노력해서 이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최근에 그런 마음 심경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 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야, 네가 학벌 안 좋다는데 학벌 안 좋은데 아이비 갈 수 있어? 요런 얘기 하죠. 근데 갈 수 있어요. 요 학벌 얘기는 제가 오랜만에 학벌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추가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거 한번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직하게 된 이유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